예, 계속해서 그 페이딩 마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딩 마진은 이제 디파인 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 시그마 스퀘어가 의미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expectation의 a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지금 페이딩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x라는 심볼을 보낼 때 receive 시그널이 y라고 하면은 이게 a 곱하기 2의 j 뭐 세타로 했었나요? 그러니까 5 하든지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n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x는 사실은 뭐 QPSK 심볼일 수도 있고 뭐 QAM 심볼일 수도 있고요. QAM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일단 QAM 해보고, 그러면 이제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우리가 페이딩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채널이 frequency flat fading일 때, 그리고 slow fading일 때. 그 다음에 path loss나 그러니까 large scale fading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average 값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고려를 하냐면은 지금 A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일리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걸 레일리라고 할 때 레일리 분포를 갖는데, 그리고 파이는 지금 뭐 유니폼으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는데, 이 A의 제곱을 우리가 보통 2 시그마 스퀘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값이 굉장히 크면은 패스로스가 별로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건물에 가리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굉장히 작다, 2 시그마 제곱이 예를 들어서 매우 작다,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뭐 건물에 가려서, 그러니까 쉐도잉 이펙트죠. 그러니까 그게 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기지국에서부터의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여기서의 이 페이딩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몰 스케일 페이딩을 얘기하는 거죠. 스몰 스케일 페이딩 또는 쇼텀 페이딩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example 한번 들어보면, 자, really fading 채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really fading 채널에서 outage probability를 1%로 우리가 하게 하려면 fading margin을 몇 dB로 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outage probability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우리의 fading amplitude가, 그러니까 A가 어떤 threshold,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라는 그 threshold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우티지가 났다. 이게 지금 아우티지가 된 상태죠. 그렇죠? 이게 아우티지.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 probability는 여기서 잠깐만 볼까요? 이 probability는 사실 뭐가 됩니까? 이 probability가 사실 다 A가 지금 positive random variable이니까요. 여기 rarely 그러니까 fading amplitude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냥 제곱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CDF가 되는 거죠. 그렇죠? CDF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페이딩 마진이니까 그렇죠? 0.01입니다. 따라서 페이딩 마진이 사실 정확하게 이제 역수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의 10에 A의
2 시그마 스퀘어 이걸 계산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돼서 정답은 20dB입니다. 그래서 페이딩 마진을 20dB로 잡으면 우리가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0.01로 잡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딩 마진을 크게 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딩 마진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페이딩 마진을 뭐 0dB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가 0.5가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마진을 두지 않으면 채널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결국은 아우티지 확률은 0.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일리 페이딩 채널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아웃도어 환경이면 그렇죠? 실외 환경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LOS 패스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인도어일 때는 NLOS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n-Line of Sight 환경인데 아웃도어에 나가면은 어쨌든 실외니까 Line of Sight 패스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ine of Sight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지국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이 뭐 눈이 달렸다가 치고 그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 지금 기지국이 보이냐 여러분들 휴대폰 입장에서. 근데 뭐 실내에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레일리 페이딩 채널 모델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일리 페이딩 채널 모델은 이걸 뭐 H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나타내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A에 E에 J phi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JY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X도 노멀이고요. 가우시안이고 시그마 스퀘어. 그다음에 Y도 노멀이고 요것도 시그마 스퀘어. 그다음에 XY는 인디펜던트. 그렇죠? 그냥 아이들하고 합시다. 인디펜던트 앤 아이덴티클리 디스트리뷰티드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H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H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고 사실은 A는 어디서 나왔죠? A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때 우리가 A가 레일리 분포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요게 익스포넨셜 분포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H는 뭡니까? H는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죠. 그죠? 2 시그마 스퀘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 2 시그마 스퀘어가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게 expectation의 H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어쨌든 여기 다 지금 가우시안이잖아요. 가우시안. 그죠? 이거 가우시안 뭐 H도 컴플렉스 가우시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거는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서 왔고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는 거는 그 멀티패스 성분이 굉장히 많은 멀티패스 성분이 뭐 이렇게 부딪혀서 왔고 뭐 바닥을 부딪혀서 오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인도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가 레일리 페이딩이라고 하려면은 그거는 사실은 인도어라고 봐야 돼요. 즉 도미넌트 패스가 없다는 거예요. 도미넌트 패스가 없다. 이게 도미넌트 패스라는 건 사실은 LOS 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신호가 들어오는 게 있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그만한 멀티패스 성분들이 합쳐지면 그게 가우시안이 되고 뭐 평균이 0인 가우시안이 돼서 그래서 그것의 엔벨롭을 따지면 그게 레일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아웃도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아웃도어에서는 LOS 패스가 존재를 하고 그때는 우리가 H라는 이 채널 게인이라고 할까요? 채널 게인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뭐 X 플러스 어떤 A 플러스 J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지금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LOS 패스죠. 이게 있다. 그러면은 채널 게인은 어떻게 돼요? 채널 게인 A는 어떤 루트에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뭐 이렇게. 근데 이 분포는 상당히 까다로운 분포가 됩니다. 이거를 그 확률 밀도 함수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똑같은 거죠. x는 이제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이고 뭐 시그마 스퀘어고 분산이 여기서 지금 y도 여기 노멀입니다. 0 민의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이 a라는 게 이게 상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죠. 근데 요거를 반영해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 보면 아주 까다롭게 베셀 함수가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의 PDF를 구할 수 있는데 그 PDF를 그러니까 A의 그 분포를 뭐라 그러냐면 라이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라이스라는 사람이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라이시안 PDF를 갖는다. 또는 뭐 라이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A라는 어떤 이 도미넌트 패스의 파워가 예를 들어서 뭐 0이다. LOS 패스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은 라이시안 채널이 아니라 레일리 채널로 바뀝니다. 레일리 채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라이시안 채널이 좀 더 이렇게 제너럴한 채널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루기가 복잡하고 라이시안 채널은 이제 파라미터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논문을 쓸 때 보통은 이제 이 논문은 뭐 라이시안 채널을 가정했다. 이 논문은 뭐 라이시안 페이딩을 가정했다. 아니면 뭐 레일리 페이딩을 가정한다. 그런 말들이 이제 논문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논문의 두 번째 섹션, 보통 이제 시스템 모델을 쓰는 그 섹션에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 관련된 논문을 볼 때 이게 라이시안 채널을 가정했냐, 뭐 레일리 채널을 가정했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디지털,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을 하는 그런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그다음에 펄 쉐이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 내용은 사실은 디지털 통신 시간에서 뭐 다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랜스미션 되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real 시그널이고 밴드 패스 시그널입니다. 요거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quivalent low pass signal, low pass 시그널 또는 뭐 베이스밴드 시그널 다 좋습니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좀 더 낫겠네요. 베이스밴드 어떻게 하시든 이거 밴드 패스도 좋고 뭐 패스밴드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밴드 이렇게 돌림자가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로우 패스로 하신다면은 밴드 패스가 아무래도 돌림자가 패스로 들어가서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로우 패스 이퀴벌런트 시그널은 이것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심볼을 하나 보내는 건 아니니까 무한계를 보낸다라고 치고 CI에 G에 T-I T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S가 지금 원 심볼 듀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 CI라는 것이 지금 그 요게 어떤 뭐랄까요 모듈레이션
coefficient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모듈레이션이 뭐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G라는 건 그냥 베이시스 어떤 펄스입니다. G가 지금 G라는 게 어떤 펄스, 그러니까 베이시스 펄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펄스 쉐이핑이라고 하던지요. 뭐 어떻게 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베이시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 그냥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뭐 코에피션트가 있고 어떤 베이시스 펄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이시스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CI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QPSK를 쓰면 CI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넷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 CI가 되는 겁니다. 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한다고 치고요. 무한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그 G of T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펄스의 에너지는 파이나이트하다, TS로 파이나이트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펄스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rectangular pulse인데, 이런 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S 동안 어떤 뭐 하나의 심볼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이 펄스에다 실어가지고, 그렇죠? 실른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G of T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신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내는 신호는 뭐 R번째 심볼을 보낸다 그러면 CI 곱하기 GT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G of T라는 펄스에 실어서 보내는데,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rectangular pulse는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가 않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이렇게 확 꺾이는 거, 이런 거 꺾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 꺾이면은 밴드위스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꺾이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 뭐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 깁스 피노미나인가요? 뭐 하여튼 뭐 깁스 뭐 이거 있었죠, 그렇죠? 아마 이건 것 같은데, 뭐 깁스 현상이라고 있어갖고 그 프레드 트랜스폼 해보면은 이런 그 꺾이는 것들은 그 굉장히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raised cosine pulse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raised cosine pulse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그린 건 아니에요. 타임 도메인에서 그린 건 아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편의상 F에다 TS를 곱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G의 F의 magnitude response만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지금 그 코사인 함수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코사인 함수처럼 생겼다. 근데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형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건데 이거를 지금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위로 올렸으니까 이게 raise 했다라고 쓴 거죠. 그죠? 올렸다. 그래서 이 펄스를 우리가 raised cosine pulse라고 합니다. 여기가 t고, 그러니까 2분의 t. 여기가 0.5.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여기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oll of factor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roll of f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밴드위스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밴드위스를 더 많이 쓰니까. 그러면 밴드위스 알파를 그럼 못하러 키우냐? 밴드위스를 많이 쓰는데 알파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밴드위스를 많이 쓰는 대신에 당연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 밴드위스가 커졌다라는 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죠. 좁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심볼이 다음 심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RSI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SI의 이펙트가 줄어듭니다. 롤 팩터를 키울수록. 그래서 그 리시버에는 그 매치드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는 사실은 그 필터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요걸로 잡아주는 거죠. 요걸로. 근데 트랜스미터에서는 지금 GF로 그 신호를,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심볼을,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넘버죠. 그거를 어디에 실어가지고 오냐면 G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이제 G 그 컨주게이트 F라는 어떤 필터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치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만 우리가 잔뜩 뽑아내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이 필터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필터가 리시버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시그널이 뭐 G of T에다가 뭐 적당히 뭐 어떤 C라는 걸 이렇게 곱해져서 뭐 노이즈가 들어온다, 뭐 페이딩 잠깐 무시하고,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쪽 성분들은 굉장히 증폭해서 나타나고요, 그죠? 시그널 성분이 굉장히 증폭해서 나타나고, 노이즈 성분은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깎여지게 되겠죠.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밴드위스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그 노이즈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들어와 봐야 G 뭐 이 컨주게이트 F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이즈들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와 봐야 전부 다 필터링 해가지고 전부 다 아웃됩니다. 자, 어찌 됐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frequency response of matched field. 당연히 매치드 필터는 리시버에 있죠, 리시버에. 그런데 우리가 RSI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사실은 이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게 raised cosine pulse여야 되는 거예요. raised cosine. 그래야 RSI를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F는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root raised cosine pulse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리시버에서 매치드 필터링 한 다음에 그것이 raised cosine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raised cosine이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면은 그 트랜스미터에서 사용하는 펄스, G of T라는 펄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가 돼야 되느냐?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펄스가 코사인 그 스펙트럼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QPSK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루트 EB, 루트 E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미터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 마이너스가 왜 나오는지는 다 아시죠? 여기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S of t라는 즉 안테나에서 이제 TX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싶어 하냐면 이 S 어떤 로우 패스 시그널 이거에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SI of t 더하기 J의 SQ of t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인페이스 시그널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쿼드러처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개를 시키려면 이 전개시키면 여기 있던 앞에 있는 J랑 뒤에 있는 J랑 만나가지고 요 마이너스가 그냥 생겨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그냥 바로 보이죠. 이거 전개하면은 한 줄만 잘 전개를 해서 써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SI of t의 뭐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의 SQ of t의 그렇죠?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전개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요 리얼 파트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phi of t 하나 코사인 하나 사인 이렇게 해놓으면은 걔네 두 개의 내적을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phi 1t, phi 2t를 우리가 오소고날하다라고 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시버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요 성질.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섞어서 보내죠. 섞어서 보낼 때 하는 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이제 딱 보면은 D1을 추출하고 D2를 이제 추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을 할 때 하는 액션이 뭐예요? 내적이죠, 그렇죠? 내적. 그래서 여기서 뭐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다 배웠지만 여기서 이렇게 Y1T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뭐만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이제 D1만 이렇게 싹 나와 버리죠, 그죠? 내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phi1t랑 phi2t랑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내적을 하게 되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내적하면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phi1t, phi2t 지금 내적식이 지금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내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게 지금 phi1t 곱해서 더했으니까 요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적한 게 0이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0이기 때문에 해보면은 금방 뭐 확인이 되겠죠, 그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뭐야? 이게 0부터 뭐 TS에 ST는 어떻게 됩니까? ST가 요게 뭐가 돼요? 이게 D1, phi 1, T 더하기 D2, phi 2T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phi 1T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요 위에 거 계산한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이 phi 1t하고 phi 1t하고 내적하면 1이 되는 거고, 그죠? phi 2t랑 phi 1t랑 내적하면 0이 되니까 이게 지금 D1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D1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추출할 때는 내적으로 하고 보낼 때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보내고, 그죠? 이거는 뭐 프레 트랜스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그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적해서 어떤 프리퀀시 성분을 뽑아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오히려 그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QPSK는
좋은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PSK 패밀리들이 다 그렇듯이 QPSK는 Constant Envelope Modulation. 그래서 QPSK 시그널을 보면 물론 일반적으로 메모리 PSK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135도, 그래서 넷 중에 하나를 보내죠. 근데 어찌 됐건 엔벨롭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벨롭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엔벨롭이 변하지 않으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좀 더 에피션트한 파워 앰프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TX에서 파워 앰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 앰프가 바로가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안테나 바로 뒷단에 있는데 얘가 그 넌리니어 앰프 같은 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엔벨롭이 컨스탄트일 때는, 왜냐하면 이것도 뭐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했지만, 그렇죠? 뭐 다 아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렇지만 QPSK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Constant Envelope Modulation이긴 한데 Continuous Phase Modulation은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CP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예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CPM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QPSK의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심볼 1, 심볼 이렇게 0, 1, 2, 3 적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심볼 0를 보내다가 갑자기 심볼 2를 보내고 싶다, 다음 타임 슬롯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페이즈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여기 아주 좋지 않은 게 뭐가 되죠? 그러니까 제로 크로싱을 하게 되죠. 즉 엔벨롭이 순간적으로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로 바로 변한다. 여기서 여기로 바로 변한다면은 그러면 말이 되지만, 근데 실제로 피지컬하게 그런 건 없으니까 결국 제로라는 심볼을 보냈다가 2라는 심볼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어떤 그 심볼 트랜지션이 될 때 여기서 0하고 TS 있고 여기 지금 2TS가 이렇게 있으면 심볼 듀레이션, 그러면 여기에 제로라는 심볼을 보내다가 여기에 이제 2라는 심볼을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그죠? 이 중간에서 엔벨롭이 컨스턴트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더욱더 나쁜 건 엔벨롭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다운이 되냐면 제로까지 다운이 된다는 거죠. 0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 앰프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디스토션 같은 게 많이 생겨나고 결국은 파워 앰프에서 결국 앰프는 특성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앰프가 뭐 이런 리니어 앰프 비싼 걸 쓰지 않고, 앰프라는 게 사실은 특성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보통 앰프가 세츄레이션 되는데 그러면 이게 레인지를 맞춰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앰플리파이 하게 된 이렇게 딱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여기서 너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 왔다 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인풋 레인지가 여기 제로까지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여기서 온갖 그냥 하모니크 성분이 잔뜩 나겠죠, 그죠? 넌리니어 앰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CPM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CP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